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역장 교육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구역장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중에 이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고급편,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고급편, 이 책을 보시면 되고, 그 책의 1과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운 때에 이렇게 온라인을 빌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듣는 이 내용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되는 구역과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과 효과적인 구역 운영 방안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구역이라고 하는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이 교회의 시작은 지금처럼 어떻게 특별한 건물이 있고 그런 곳에서 모이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정에서 이제 그 공간을 내어서 가정 가운데 모이는 그러한 가정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교회의 모습이나 또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가정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이제 구역의 구역은 매우 중요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역은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이며 작은 목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1과를 통하여 효과적인 구역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12페이지를 보면 이제 마음밭 갈기가 있는데 이 마음밭 갈기에 있는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좋은 우리 구역. 우리 구역은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하면 많은 구역원이 참여하는 조직 확대안을 채택해 보았다. 구역장 권찰 외에 활동 분과, 선교 분과를 두었고 매월 5,000원씩 회비를 내어 구역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여 성지 순례나 기타 구역 행사 그리고 선교나 봉사활동 시 사용하였다. 그러자 점점 구역원들 간에 의욕이 생겼고 우리 구역이 최고라니까 라는 말이 가득해져 많은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기찬 구역이 되었다. 구역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구역 활성화를 위해 구역 임원 모임 활성화, 또한 구역 임원 각종 격려 대회, 구역 종합 현황을 주보에 게시, 구역 임원 세미나, 구역 임원 단합 대회, 본당 구역 예배 강화 등을 계획하고 실시하자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구역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 예, 이 글을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 어떤 구역의 이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쓰여진 것이 지금으로부터 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교회 현실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구역의 각 그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김으로써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 그렇게 더욱더 구역 모임과 교회 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을 통해서 이제 구역을 더욱더 활성화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이 글에 있는 것처럼 뭐 구역장 건찰 외에도 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 분과를 둔다거나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또 모임들을 갖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조금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을 한다면 조금 더 구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뭐 예를 든다면 요즘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밴드 같은 그런 이제 온라인 모임을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쪽에서 어떠한 어, 밴드 운영 관리자라던가 아니면 또 회계를 두어서 이제 매번 이제 매달 회비를 모아 함께 어떤 식사 교제 모임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예,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외에도 구역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구역 내에서 구역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시고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이제 13쪽 씨 뿌리기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배, 교육, 말씀, 교제, 봉사가 균형 있고 잘 조화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여러 조직과 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중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게 되는 가장 교회 안에서 작은 세포 조직으로서 교회 성장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가 정말로 힘있게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역이 이렇게 중요한지, 또 그렇게 중요하다면 구역 운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이제 오늘 책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운영이란 이제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구역 운영이란 구역장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자기 구역으로 편성된 그 구역원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교제를 하고 전도함으로써 그 구역이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로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구역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역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구역 운영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이제 받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위한 목적. 세 번째는 구역 안에서 교제를 위한 목적.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를 위한 목적입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목적부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1대1 관계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은 모일 때마다 항상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는 헌금 같은 것들은 미리 준비하고, 또한 예배 드리는 가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가볍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모임 장소나 날짜, 시간 등은 가능하면 이제 고정된 시간으로 해서 이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 가장 많은 구역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육을 위한 목적인데, 구역은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것 외에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성경을 함께 배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역원이 함께하는 성경 공부는 그것을 이끄는 구역장의 자질과 역량에 좀 크게 좌우된다고 할 만큼 구역장의 역량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런 인도법과 또한 그 가르칠 내용에 대한 말씀들을
철저하게 교육받아야 하고, 또한 이제 때때로 기타 세미나나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참여해서 구역원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교제를 위한 목적이 있는데, 구역 모임에 있어서 장시간 동안 예배와 성경 공부만 계속된다면 좀 믿음이 연약한 구역원들은 좀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 모임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그 이후에는 주님 안에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꼭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런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역의 모임의 네 번째 목적은 전도를 위한 목적인데, 구역은 이제 보통 같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기 때문에 모일 때에 이웃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함께 가자고 권면해서 이제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맨 처음부터 이제 교회로 나오긴 좀 부담스럽지만 옆집에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좀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구역의 전도로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역을 운영할 때는 어떠한 원칙 하에서 운영을 되어야 하는가? 구역 운영의 원칙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남, 교제의 원칙입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역은 모일 때 항상 사랑 가운데에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구역에 연합과 또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2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역은 모일 때 항상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하고, 또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섬기는 섬김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구역 운영에는 돌봄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역은 모였을 때에 각 구역원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서로의 일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이제 돕고 섬기는 그런 돌봄의 역할들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쪽 넘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 구역 운영의 원칙이 1번부터 7번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1번 구역원 간의 정기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돌봄이 있도록 한다. 2번 만남과 돌봄으로 구역이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3번 구역장이 은혜에 충만하여 구역을 기쁨으로 이끈다. 4번 구역 모임이 지나치게 흥미와 재미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5번 구역원 간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위치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포용한다. 6번 구역장은 목회자의 협력자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7번 구역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전도를 통한 부흥에 있음을 잊지 않는다.
일곱 가지 원칙이 이제 앞서 살펴본 그 내용들과 이제 그것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참고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을 운영하실 때 더 구역을 잘 이끌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이제 밑에 쪽에 이제 구역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체이므로 성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기본 조직인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어떻게 하면 구역을 활성화시켜 부흥시킬 수 있는지 찾아보자. 1번 양육적인 면. 구역장은 교회 안 교회의 작은 목자이다. 먼저 구역장이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구역 운영을 위해 힘이 되는 말씀을 찾아보자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두 말씀 모두 다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들이 이 구역을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구역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과 항상 감사와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야 구역에 모이는 구역원들도 그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런 기쁨과 그 감사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역장이 그 구역을 이끌면서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 구역장을 통하여 그런 짜증내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에너지가 구역원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은 내가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기쁨과 항상 감사와 어떤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그 기쁨과 감사의 에너지를 구역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항상 먼저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구역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구역장이 먼저 서야 구역이 살고 제대로 운영된다. 그러면 구역장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훈련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음에서 선택하고 더 기록해보자 하면서 여기 기도, 찬양, 말씀 듣기, 말씀 읽기, 또한 식당 봉사, 안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구역장은 먼저 이제 기도와 찬양과 말씀, 예배 이러한 먼저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올바로 세우는 이러한 훈련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생활이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또 뒤에 이어지는 뭐 식당 봉사라던가 또 안내라던가 또는 그 외에 뭐 전도나 또 신방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내가 기쁨에 넘쳐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구역원들이 보게 되면 저 구역장님은 모든 사역들을 저렇게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저 구역장님에게는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 저 구역장님들을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 그러한 일들에 동참하는 것을 내가 본으로서 보임으로 그것을 독려해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위해 정기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어떻게 양육하기 원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 구역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나온 구역원들은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나오지 못한 구역원들은 이제 전화로 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외에도 어떤 뭐 생일이나 그 집안의 어떠한 또 대소사에는 연락을 하고 찾아보고 또 어려운 있을 때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항상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등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다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한 격려하고 모이는데 힘쓰는 그러한 구역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제 15쪽 밑에 행정적인 면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구역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면 구역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이 한정되게 된다. 즉 부부가 모두 직장인인 경우 구역에 속해 있을지라도 보통 낮에 진행되는 구역 예배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구역 조직과 모임 시간을 융통성 있게 배치하여 모든 구역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 구역 편성의 방법들을 보면 16쪽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교인을 중심으로 구역을 편성한다. 이 방법은 가장 전통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해왔던 그런 구역 편성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된 시간에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는 교인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요즘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특수계층을 중심으로 구역을 편성하도록 한다. 4번, 직업이나 취미별로 구역을 편성하도록 한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그동안 대부분의 구역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이제 구역을 편성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떤 같은 공통의 관심사나 어떤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또 구역들을 편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내용들이고, 혹시 구역장님들 가운데에도 구역 편성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구역을 체계적으로 잘 구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두 번째, 구역의 보고 체계. 구역의 운영은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보고 체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말씀에도 보면 어떤 부장 제도나 70인 장로들을 통하여 목회자 밑에 어떤 중간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임무가 굉장히 막중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것을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구역 보고 체계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담임 목사, 그 밑에 교구 목회자, 그리고 그 밑에 교구장, 또 구역장, 그리고 권찰 이렇게 되어 있는 유형이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 교구장, 구역장, 권찰, 그리고 세 번째는 담임 목회자, 구역장, 권찰의 그런 조직입니다. 1번은 이제 굉장히 큰 대형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구역 체계 유형이고, 이제 3번은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구역 체계 유형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번과 3번이 조금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구역장님들은 구역 내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이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 각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전하 아니면 곽영미 목사님 같은 그런 교구 목회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또한 그러면 교구 목회자가 그것을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에 합당한 어떠한 조치들을 교회 안에서 취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역 안에 어떠한 경조사가 났다면, 결혼이나 아니면 상이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구역장님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또한 교회에서 그곳에 찾아가서 또 위로할 부분들은 위로하고 축하할 부분들은 축하할 수 있고, 또한
어떤 분이 이사를 했다거나 어떠한 또 사업체를 개업하였다거나 또한 그런 부분들도 찾아가서 또, 또 축하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뿐 아니라 어떤 분이 또 구역에 육신이 좀 질병으로 인하여 많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또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담임 목회자가 모든 교인들을 다 일일이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능력이 붙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함께 협조자로서 협력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3번의 구역 관리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구역의 관리는 크게 이제 인사 관리와 운영 관리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인사 관리를 보면 교회 조직에 있어서 인사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역이 활성화되어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인사 관리에서 구역장이 잘 선정되어 각 교구가 원활히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구역 관리의 총괄자는 이제 목회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 관리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그 구역에 이제 어떠한 이제 구역원이 이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만큼 이제 성장하였다 싶을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목회자들에게 보고해서 그런 분들을 어떠한 뭐 새로운 구역장으로 추천한다거나 또한 어떠한 부서에 봉사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거나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구역장들이 그것들을 잘 이제 관리하고 그것들을 추천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총 관리하여 임명하는 것들은 이제 목회자라는 것을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구역을 운영하려면 이제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계획을 해야 되고 사무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데, 각 가정들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가정 신방과 교회에 협조할 수 있도록 구역원 명부, 구역 내 성도들의 출석을 독려하고 결석자를 방문하고 질병이 있을 때 협조할 수 있는 교회 출석부 관리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구역 예배 보고서, 구역 헌금 장부, 구역 예배 일지 등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구역의 밤이나 신입교우를 환영하는 행사를 통해 구역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정말로 제대로 활기차게 운영이 되려면 그냥 이제 같은 구역에 묶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구역 식구들이 정말로 주일 예배는 잘 드리는지, 또 구역에 어떠한 식구들이 질병이나 어떠한 특이 사항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8쪽 중간 부분에 이제 세 번째 친교적인 면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구역은 함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또 전도하는 것 외에도 함께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친교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이 모일 때 매번 모여서 구역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친교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잘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이제 18쪽에서 19쪽에 걸쳐 뭐 각 연령대에 맞는 구역원 사랑하기 뭐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20대 구역원에게는 아이를 돌봐준다거나 또 30대 구역원들에게는 그 아이들이 어떤 특기 활동을 잘할 수 있게 그것을 잘 연결해 준다거나, 또 40대 구역원들은 기도 모임을 만들고 50대 구역원들은 주말 농장을 함께 가지고 60대 구역원들에게는 함께 소풍 가기, 또 70대 이상 구역원들에게는 말동무 해주기 등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구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역 모임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가까운 곳에 가서 뭐 식사 모임을 뭐 갖는다든지, 뭐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뭐 상하반기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은 밖에 좀 좋은 데 나가서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교제를 나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친교를 통하여 또한 구역원들이 더욱더 그 구역의 소속감을 느끼고 더욱더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적용해서 구역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9쪽 밑에 쪽을 보면 구역에서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구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역원의 가정 중 불신자 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뭐 군입대나 유학, 기타 이유로 장기간 출타해 있는 구역원들에게 뭐 편지나 선물을 보낸다거나 격월로 돌아가면서 각 가정에서 식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거나 함께 뭐 시장을 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제를 이루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전체 구역이 다 함께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각 구역 내에서 구역원들끼리 서로 초청하여 같이 식사한다거나 구역원들끼리 또 같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뭐 시장을 같이 보면서 친교한다거나 뭐 이렇게 구역이 다 함께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구역 내에서 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여행이나 뭐 짧은 외출을 통해서 구역원들끼리 교제한다거나 뭐 주말 농장을 함께 정해서 또 교제하는 것, 또 구역원이 근무하는 직장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들, 뭐 이런 방안들이 있고 또 21쪽을 보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는 이제 책이 조금 이제 오래전에 나온 것이라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각 구역별로 단체 카톡방을 또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각 구역 밴드를 만들어서 각 구역의 소식들을 이제 함께 올린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장 22쪽을 넘어오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뭐 구역 사진 컨테스트나 각 구역마다 이제 선교지를 배정하여 각 구역별로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뭐 각 구역 신문을 만들어서 전시하거나 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번 또 고민해보고 이제 추진해볼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3쪽에는 이제 기타 하면서 이제 뭐 첫 번째로 이제 구역에서 챙겨야 될 일들로 이제 경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이나 별세 같이 큰 경조사에는 구역원들이 꼭 찾아가서 축하하거나 슬픔을 위로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돌이나 졸업, 입학, 생일에 이르게까지 또 개인에게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여 함께 축하하고 또 병으로 인해서 입원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그러한 구역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그 구역원들을 통하여 더욱더 친밀한 공동체로 만들어주고 그 구역이 더욱더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결혼이나 또한 별세 또 자녀들의 뭐 졸업, 입학, 생일 이러한 일들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한 위로할 일들을 잘 찾아가면서 더욱더 그 구역들이 이 경조사들을 통하여 더욱더 친밀한 공동체로서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뭐 구체적인 방법들로 뭐 생일 축하 정보를 띄운다거나 뭐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에 하는 그 구역 모임 때 생일 잔치를 함께 해준다거나 또 경조사 때에는 꼭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준다거나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역들을 섬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쪽으로 넘어오면 여기엔 이제 구역 헌금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구역 헌금이 모이면 그것들을 이제 교회에 제출하고 그럼 그것이 교회 재정을 통하여 이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역 헌금을 다양하게 집행해서 교회 밖에서의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역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구제연금으로 사용한다거나 또 어떤 기관을 찾아가 그것을 봉사하는데 또 사용한다거나 또한 그 구역 헌금을 이제 주변 환경을 또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또한 그 헌금들을 모아서 어떤 문화 사역에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교회에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고 또 함께 그것들이 좋다면 또 구역장님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진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밑에 보면 3번 이제 구역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은 이제 작은 교회로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진행하고 교제나 봉사 등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이제 모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역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역 운영비를 한 사람이 마련하는 것보다는 구역원들이 함께 모아서 이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쪽을 보면 구역 운영비 마련을 위한 제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각 구역원들이 매번 일정 금액을 이제 회비로 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구역원이 돌아가면서 행사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있고 또 3번은 재활용품을 함께 만들어 그것들을 판매함으로 구역 운영비로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번이든 2번이든 아니면 3번이든 또 그 외에 또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면 이렇게 구역 운영비를 서로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이제 마련하셔서 그 구역 운영비를 통하여 더욱더 구역이 힘있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집행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쪽 중간 부분 이제 3번 구역 운영 1년 계획표입니다. 새해 구역이 이제 편성되면 구역원들이 모여서 1년 동안 그 구역을 어떻게 이제 진행해 나갈지를 의논하고 그것을 계획표로 만들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하시는 그 구역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정말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별로 모든 이제 큰 주제가 있고 그 안에 또 각 달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해서 각 주에는 또 어떠한 행사들이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상반기에는 한 번씩은 하자, 하반기에는 한 번 하자, 분기별로 한 번씩은 또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라도 좀 더 계략적으로라도 이러한 큰 계획들을 짜 놓으신다면 그 구역이 조금 더 계획을 실천하고자 더욱더 열심히 모이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쪽 열매 맺기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우리 구역의 표를 정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이제 1년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이제 표를 정하고 그 표에 맞춰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데 각 구역도 현재 우리 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구역의 표어대로 표어를 정해서 그 구역의 표어대로 한 해를 한번 이끌어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2번 우리 구역의 구역 운영 목표를 정해보자. 첫 번째 정했던 그 구역의 표어에 맞게 세부적인 구역의 운영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의 표어를 어떤 전도로 정했다면 2번은 구역 모임을 할 때 믿지 않는 이웃을 초청해 오기 아니면 구역 모임 때 어떤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한 번씩 소개해 보기 이렇게 정한다거나 아니면 구역의 표어를 친교로 정했다면 2번 구역의 운영 목표는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하기, 분기별로 한 번, 야외 예배 나가기, 이런 식으로 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역의 운영 목표를 정하고 또 이러한 표어와 운영 목표를 따라서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1년 계획표를 옆에 있는 그 27쪽의 테이블 표를 참고하셔서 잘 짜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2021년도에는
구역을 체계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서 그 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부흥되는 그런 구역으로 운영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로써 오늘 구역장 9주차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역장 모임 9주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역을 운영하는 효과적인 구역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구역장님들이 그 구역 운영 방안들을 각 구역에 잘 적용해서 우리 개봉중학교의 모든 구역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구역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